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한 주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요즘에 나스닥과 암호화폐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경제 지표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가 0.3% 약보합 하락했습니다. 3만 달러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0.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0.6%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우리 전거래일에 뉴욕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거는 국채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역시도 또 한 번 상승해줬고요. 골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좋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19,000달러 선 겨우 지켜주고 있습니다. 19,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1,30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현재는 1,28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0.45달러에서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0.35달러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약보합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함께 암호화폐 분위기도 좀 침체되어가는 모습이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들 이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가격 예측하려면 이 지표를 봐라. 네, 비트코인과 달러의 역상관관계가 굉장히 심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데이터 사이트에서 가져온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몇 년 만에 이 달러와의 역상관관계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최저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달러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그러한 역상관관계가 정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들을 앞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커플링 되어가는 관계들로 계속해서 현재는 변모가 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무려 0.7이라는 수치를 넘어가는데 1이라는 수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동조화돼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0.7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투자 상품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공조하겠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면서 해석을 한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디지털 통화 CBDC 본격적으로 출국한다. 네, 홍콩에서 이 디지털 달러 준비 작업이 이미 마쳐졌다라고 합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리자차오 행정장관은 19일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홍콩 통화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홍콩에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홍콩 CBDC가 본격적으로 출국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달러의 출격을 이미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콩에서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이 디지털 통화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현재 글로벌 역의 위안화 결제 약 75%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안화의 결제가 많아지고 위안화가 디지털 달러로 거래가 되게 된다면은 이런 CBDC에 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홍콩 통화청이 이 CBDC를 본격적으로 출국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배여장 속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호재 탑2. 네, 코인 매트릭스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알고랜드의 활성화 주소수가 60% 급증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주소수가 급증했다라는 거는 장단기 투자자들이 또 급격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활성화 주소수 급증에 관해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 상승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유가 1%, 그리고 도지코인은 0%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었던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60%나 급증을 해줬고요. 활성화 주소수가 가장 많이 급증한 그러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표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뿐만 아니라 알고랜드 역시도 네트워크 주소수가 급증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시세들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우리가 이러한 주소수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상승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